감성 친구들. 자, 오늘은 직권의 변화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각 변동부터 얘기를 하는데, 지각 변동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화산활동, 그리고 지진, 습곡산맥, 대륙이동. 자, 이런 것들을 지각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자, 지각변동 왜 일어날까 했을 때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있어. 방사. 지워져. 자,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습니다. 얘들이 붕괴.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한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이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라고 표현을 해. 자, 에너지 흐름과 지각 변동인데, 자, 에너지 흐름, 지각 변동.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잖아. 어디로 전달됐냐면 지표로 전달됩니다. 근데 지표에서 바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방출하면 그때 조금씩 나오면 괜찮을 텐데, 지표에서 뭘 하냐면 얘를 축척을 해. 축척을 해놨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빵! 방출되는 거예요. 너네도 경험해봤을 거야. 엄마나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잖아? 그러면 처음엔 듣고 있다가 나중에 별거 아닌 일에 또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잖아. 그치? 그거 좀 모아놨다 축척했다가 빵! 하고 터지는 거야. 자, 이거를, 자, 지구 내부 에너지를 지표에 전달이 되었다가 지표에 전달이 된 걸 축척했다가 빵! 하고 방출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됐죠? 그러면 변동대는 무엇인가 했을 때, 자,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자, 요런 데를 변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얘기하는데,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연결을 해. 자,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면 띠 모양으로 관찰이 돼. 됐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진 발생 지역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얘들도 뭐처럼 된다? 이 모양으로 관찰이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결론은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오늘 배울 게 판이란 말이야. 그 판 경계 있지. 자, 이 판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판 경계에서 판이 움직여. 이 판이 움직이는데 상대적인 운동이 서로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 세계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보면, 자, 일단 화산대의 지진대인데, 자, 그림 봤을 때 여기에 판 경계부가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판 경계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유라시아 판도 보이고 아프리카 판도 보이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도 보이지. 약 몇 개 정도의 판이 있냐면 10여 개의 판이 있어. 근데 이 판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조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의 경계부에서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부 보이지. 자, 이런 데서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죠? 자, 그러면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우리가 보니까 자, 어떻게 보이냐 하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판의 경계에 따라서 뭐처럼 보인다?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은 어디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냐면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아. 중앙에선 이런 데를 대륙의 중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반태평양 지역에서 많이 발생. 자,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놔야 될 게 지진이 생긴다고 해서 지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포항이나 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혹시 포항에서 화산 활동 일어났니?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 위쪽 그림을 참고해서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와 지진대인데 알프스 히말라야는 이렇게 되는 게 알프스 히말라야. 됐죠? 자, 여기를 보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알프스 히말라야는 인도네시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왜 안 나오지? 지중해를 따라서 분포를 합니다. 자, 얘들이 판의 경계부에서 우리 판 경계부를 자세히 할 건데 판의 경계부에서 보통 충돌형 경계에 있거든. 그래서 얘들은 대규모의 뭐가? 습곡산맥. 너네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지 맞지? 자, 그래서 습곡산맥이 발달돼 있어. 자, 그 다음에 해령 화산대와 지진대인데 해령 화산대는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있어. 보통 바다 한가운데 많이 있죠. 맞죠? 자, 그래서 해령 화산대는 대서양이 제일 많이 발달돼 있어.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자, 그 다음에 인도양. 자, 해령에서 발생합니다. 해령이 뭔지는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을 해. 됐죠? 자,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인데 아주 유명한 데죠.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처럼 생겼냐면 조금만 이어주면 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죠. 맞죠? 자, 그래서 태평양의 중심부는 아니고 태평양의 연안을 따라서 분포를 합니다. 전 세계 화산대와 지진대의 80%가 여기에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자, 여기에는 화산도 많이 발생하고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습곡산맥도 생기고 등등등 많아. 태구도 보이고 뭐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려가서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을 할 건데 자, 지구가 여러 개의 판 구조론 자체가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이 가만히 있지 않고 판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하면서 이 판의 경계부에서 뭐가 활발히 일어났냐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판이 무엇인가? 자, 판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판. 자, 우리 판부터 할 건데 판은 암석권이라고 얘기해. 암석권과 같은 말이 판입니다. 판. 그래서 암석권이라도 해도 무방한데 한자가 좋잖아. 맞지? 자, 얘는 지각과 그 다음에 그냥 지각은 아니야. 상부 멘틀이 있어. 멘틀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하는데 상부 멘틀에 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 상부 멘틀의 일부입니다. 일부. 자,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계산하면 약 100km 정도 나와. 그리고 얘는 물렁하지 않고 어떠냐면 단단해. 단단한 부분을 판이라고 얘기해. 됐죠? 자, 이 암석권 판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조각을 뭐라 부른다? 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그럼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대륙지각이 보이죠? 요만큼 대륙지각인데 대륙지각의 두께는 평균 35야. 자,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두께는 얼마냐면 평균 5km입니다. 근데 이게 판이 아니라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멘틀이 있잖아. 자, 멘틀의 일부,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부와 지각까지 같이 포함해. 그래서 상부 멘틀과 지각까지 같이 포함하는데 그 평균 두께가 약 얼마 정도 된다? 100km 정도 되고 이 100km에 해당하는 암석권, 딱딱한 부분.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판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밑에 내려가면 연약권이라고 있는데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에 암석권 바로 밑에 100에서 400km. 자, 요까지를 뭐라 부르냐면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액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고체 상태이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 자, 부분적으로 녹아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융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부분하고 연약권 부분에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온도가 달라.
알겠죠? 그래서 온도 차이로 뭐가 일어났냐면 대류 운동이 일어납니다.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이 노래 알죠? 자, 위아래 위아래. 자, 대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류 운동은 어떻게 됐냐면 위에 있는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 연약권은 암석권보다 뭐가 높냐면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암석권보다 밀도가 크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우리 판을 구분할 건데 자, 판을 구분하기 전에 부분 용융 상태인 연약권이야. 알겠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보는데 지진파를 여기에서 뻥 쏜단 말이야. 이렇게 뻥 쏘면 자, 요 부분 있지. 자, 이 부분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속도가 느려져. 자, 그래서 이 지진파를 쐈는데 지진파는 고체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 근데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자,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 하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용융, 약간 녹아있다는 개념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판을 구분할 텐데 자, 판 위에 있는 지각이 어떤 지각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포함하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서 판을 구분합니다. 자, 근데 포함하는 지각이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하면 해양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 자, 그 다음에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이렇게 해서 해양판은 해양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대륙지각은 대륙판은 대륙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으로 봤을 때 해양판이 두께가 얇아. 때처럼. 자, 그 다음에 대륙지각은 두께가 두껍다. 자, 그 다음에 구성물질은 현무암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얘가 밀도가 더 큰 편입니다. 그리고 얘는 밀도가 작다. 자, 요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을 한번 볼게요. 이동의 원동력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멘틀의 대류라고 얘기하거든. 이 멘틀 대류를 정확히 얘기하면 연약권의 대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근데 연약권이 왜 대류가 아니고 대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라고 알람이 울리네. 자, 그래서 연약권의 대류고, 자, 연약권이 왜 대류를 하는지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요 멘틀 대류하는 모습이 보이죠? 맞죠? 연약권이 대류하는 모습인데, 자, 지구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내부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 내부 에너지인데, 밑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 자, 온도가 높은 곳은 밀도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 아이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가 핵이 있잖아. 핵에 보면 방사성 원소가 엄청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뜨거워. 이 뜨거운 아이가 위로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가워진 아이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됐죠? 자, 그래서 위쪽은 온도가 낮아져서 내려가려고 하고 아래쪽은 온도가 높아져서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 멘틀의 대류라고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러면 자, 연약권에 뭐가 있냐면 연약권 바로 위에 판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연약권에 떠있다라고 떠있다라고 얘기하거든. 연약권에 떠있는 판이 판의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권에 떠있는 판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판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의 분포와 이동인데 자, 지구 표면은 약 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냐면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되어 있어.
근데 판마다 이동 속도와 방향이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자, 어떤 판은 1년에 1cm 움직여. 자, 어떤 판은 좀 빠르면 10cm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판마다 이동 속도가 전부 다 어떠냐면 다르다. 근데 이웃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판이 벌어지면 발산형. 됐죠? 자, 그 다음에 판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수렴형. 그 다음에 판이 어긋나게 되면 보존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한번 볼게요. 자,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발산형. 자, 그 다음에 판과 판이 모이는 경계 이런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수렴형. 자,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보존형. 자,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자, 일단 판 이동의 원동력을 실험하는 실험이 있어. 자, 나중에 실험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코코아 가루, 여기 보이는 코코아 가루는 실제 지구에서 판을 의미하는 거야. 판. 됐죠? 우유는 멘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유가 이렇게 액체로 녹아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녹아있어야 돼. 됐죠? 자, 열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야. 자, 상승하는 우유는 멘틀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갈라진 경계는 판의 경계부의 부라고 해당하면 되고, 자, 우리나라에서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판은 어떤 형 경계에 해당하냐면 수렴형 경계에 해당해요.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 화산이나 지진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판의 경계가 일본보다는 멀기 때문이야. 일본보다는, 알겠죠? 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의 경계와 멘틀의 운동부터 먼저 볼게요. 자, 멘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 경계가 어떻게 나뉘냐. 했을 때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야. 경계고, 멘틀이 어떻게 운동하느냐.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는데 이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을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있지. 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그러면 이 판과 판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있는 판 있지. 자, 이 판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나온 우리 마그마라고 얘기하죠. 이 마그마가 굳어서 다시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자, 이런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발산형 경계라 하고, 자, 이렇게 발산되는 부분에서 중간에 갈라진 곳 있지. 자, 이런 것을 뭐라 부르냐면 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갈라진 부분을 해력, 전체적으로 해력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갈라진 틈 있지, 틈. 자, 생긴 걸 보면 그림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서 보면 살짝 V자 모양으로 보여. 옆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열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가장 발달된 지형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해령이 발달돼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이제 모이는 경계. 자, 그래서 얘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판이 뭐 되는 부분이냐? 판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녹아지면서 없어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판이 소멸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멘틀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있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판도 같이 얘가 내려가면서 얘도 따라서 내려가. 그래서 나중에 얘가 녹아서 사라질 거야. 그래서 판이 소멸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지. 자, 입구
구를 뭐라 부르냐면 해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달된 거는 해구가 보통 발달돼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뭐 하는 경계다? 어긋나는 경계는 경계. 됐죠? 자, 얘는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닙니다. 그래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요런 부분 있지? 자, 요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은 판과 판이 어긋나는 부분이야. 자, 이런 데는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판이 생성되거나 판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펜 떨어졌다. 잠깐만 좀 줍고 올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봤는데, 자, 이제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이야. 이거 내가 넓게 해놨는데, 자,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에 일단 간단하게 쓸게요. 자, 해령이 발달하는데 해령은 주로 어디에서 발달하냐면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을 합니다. 자, 해령은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마그마가 상승돼서 나오는 거잖아. 여기 보면 되게 평평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바닷속에 있는 해저산맥을 뜻해.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해저산맥. 자, 이거를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구는 깊은 골짜기를 뜻해. 기를 뜻합니다. 자, 얘가 해구가 제일 많이 발달된 곳은 태평양 있지. 태평양의 연안에서 발달이 돼 있어. 연안은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중앙이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호상열도라고 있어. 쌤, 호상열도가 뭐예요? 자, 이런 그림이 호상열도인데, 자, 이렇게 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여기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판 중에서 조금 얇은 부분을 타고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올라서 화산활동이 일어나. 자,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는데 열도라는 말은 여기에서 열은 뭐 이렇게 좀 불난다 이런 개념이고, 자, 도가 한자로는 뭐냐면 섬도자예요. 섬도.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다에서 이렇게 뚫고 나와서 섬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제주도가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현상으로 생겼을 건데, 자, 일본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일본에 보면 여러 개의 섬으로 돼 있잖아. 맞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섬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뚫고 나와서 된 겁니다. 이 규모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 만큼 거대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상열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호상열도를 보면 이게 해구잖아. 맞지? 이게 해구인데 해구랑 거의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는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해구랑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는 화산섬. 섬도자 써서 호상열도라고 표현해. 됐죠? 자, 그 다음에 변환단층은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 어긋나서 지층이 끊어진 지역이야.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변환단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환단층. 됐죠? 자, 그 다음에 습곡산맥인데 지층이 이렇게 힘을 받아. 이런 힘.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미는 힘. 자, 그 다음 좀 유식하게 횡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횡압력.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힘도 있어. 자, 이런 힘은 뭐냐면 당기는 힘. 자, 얘를 보고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습곡산맥은 미는 힘, 횡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층이 위로 업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융기라고 얘기해. 자, 이렇게 융기하면서 형성된 산맥. 자, 이거를 습곡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보면, 자, 여기에서 습곡산맥은 지층이 이런 힘을 받아서, 자,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힘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야.
자, 이거를 습곡산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이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이다. 자, 그러면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및 지각 변동에서 지진을 이제 구분을 할 건데, 자, 지진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천발 지진. 자, 천발 지진은 이거 뭐지? 지점이 지진입니다. 자, 지진이 발생한 깊이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자, 지진의 발생한 깊이가 지구 지표면으로부터 70km 이내. 자, 그럼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중발 지진은 그거보다 좀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70에서 몇 킬로미터, 300km 정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중발 지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발 지진인데 신발은 깊은 심자겠죠. 그래서 신발 지진은 언제? 300km 언제가 아니라 어디서? 이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및 지각 변동을 자세하게 할 건데 제일 먼저 발산형 경계부터 할게요. 발산형 경계는 멘틀, 어떤 부분?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과 판이 뭐 하는 경계다? 멀어지는 경계. 자,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에 두 가지 경계가 있는데 제일 대부분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에 자, 얘가 뭐가 형성되냐면 해령이 형성돼요. 자, 해령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에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해저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저산맥을 뭐라 부른다? 해령이라고 얘기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 예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나중에 그림에 다 볼 건데 대서양이 있습니다. 대서양. 글자 자꾸 오타 난다, 맞죠?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치? 자, 대서양 중앙해령. 땅에 해령이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태평양에는 중앙에 있지 않고 동태평양에 있어.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령에 보면 여기 보이지? 자, 알파벳 뭐 닮았나요? 자, V자 닮았지, 맞지? 그래서 해령의 중앙부에는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에 얘는 자, 요런 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면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무슨 지진이 생기냐면 천발 지진이 생겨. 천발.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는 화산과 천발이 생긴다. 해해화천, 해해화천. 알겠지? 해해화천.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생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인데 또 오타가 있네, 맞지? 자, 여기에서 대륙판과 해양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아니라 이거 오타입니다. 완전 잘못돼서 꺼주시고 자,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야. 실제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는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대륙판과 대륙판으로 바꿔주세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 이렇게 얘가 멀어지면 말 그대로 땅이 갈라지잖아. 맞지?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이 부분하고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곡대.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열곡대가 있냐면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대륙이 갈라지는 곳이 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열곡대. 나중에 사진에서 보여줄게요. 그죠? 자, 얘도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진이다? 화산 활동이랑 무슨 지진이 생긴다? 천발 지진이 생깁니다. 됐죠? 해해화천 대대화천. 알겠죠? 해해화천 대대화천. 우리 집 강아지
자, 그러면 옆에서 화천. 자, 네네네네. 화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수렴형 경계인데, 아마 경계부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아닐까 싶네요. 맞죠? 자,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랑 파고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 얘들은 만나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섭입형 경계가 뭐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섭입이 돼, 섭입. 자, 섭입이 된다는 얘기는 밀도차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밀도차. 자, 그랬을 때 대륙판과, 왜 자꾸 대류라고 돼 있지? 대륙판과 해양판인데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인데 해양판 사이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고 밀도가 작은 해양판이 있겠지. 이렇게 생기면 무슨 경계가 생긴다? 섭입형 경계가 생긴다. 알겠죠? 섭입형, 뭐 하고 있다? 타고 들어가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인데 누가 밀도가 더 크다 그랬다?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뭐 한다? 타고 들어간다. 됐죠? 자, 파고 들어가는 입구를 뭐라 부른다? 해구. 근데 실제로 해구는 깊은 골짜기처럼 생겼습니다. 자, 해구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입구인데 실제로 여기 입구가 깊은 골짜기처럼 생겨서 그 깊이가 5,000m에서 8,000m까지 골짜기가 생긴답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조심해야 되겠지. 잘못하다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지층이 밀려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일도 생긴다? 습곡산맥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 융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라갔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습곡산맥. 자,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 나중에 밑에서 보여줄게요. 자, 습곡산맥.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발달돼 있냐면 호상열도 같은 게 발달돼 있어. 요 옆에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호상열도가 발달되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섭입대, 여기를 섭입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데를 다 섭입대라고 얘기합니다. 섭입대에서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화산활동이 많이 발생해. 화산활동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대륙판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쪽에서 화산활동이 많이 발생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생기는데 여기에 해양에 가까울수록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대륙 쪽으로 일로 대륙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란색이라고 잘 안 보이죠?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해양에 가까우면 천발 지진, 해양. 자, 그 다음에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지진이 되냐면 신발 지진. 이렇게 됩니다. 요거 외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섭입대에 화산 활동이 많이 생기는데 대륙판 쪽에서 화산이 더 많이 생겨. 자, 여기에서 잘라서 왼쪽이 해양판이고 오른쪽이 대륙판인데 대륙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천발지진은 해양판 쪽은 천발지진에 가깝고 대륙판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져. 그래서 신발지진이 발생한다. 이해됐죠? 자, 얘랑 위에 거랑 이건 비슷한데 이 중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쪽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뭐다? 해구.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각의 얇은 틈을 타고 나오면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생기게 되는데 화산 활동이 여러 개 생겨서 큰 섬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구와 그 다음에 호상열도가 생겨.
열도가 생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많이 생기냐면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어디에서 많이 활발하냐면 밀도가 작은 쪽에서. 밀도가 작은 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얘가 밀도가 크고 얘가 밀도가 작잖아. 큰 아이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밀도가 작은 이 판에서 화산 활동이 많이 생겨. 지진도 마찬가지야. 자, 그랬을 때 밀도가 작은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발 지진에서 어디로 된다? 신발 지진으로 됩니다. 그래서 경계부에서는 천발 지진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지진이 생긴다?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대륙판인데 여기 오타가 안 나네, 맞지? 대륙판은 거의 밀도차가 거의 없어. 그리고 되게 두껍잖아, 맞지? 대륙 지각이 35km야. 그래서 파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얘들은 뭘 하냐면 충돌을 합니다. 충돌.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대규모의 뭐가 만들어지냐면 습곡 산맥이 만들어져. 대규모의 습곡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뭐다? 히말라야 산맥. 자, 위에서 얘 안 했네, 맞지? 위에 얘는 마리아나 해구. 나중에 지도에서 다 보여줄게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자, 얘는 자,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얘는 화산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 무슨 지진만 생기냐 하면 천발 지진에서 어떤 지진이 생기냐면 중발 지진 정도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화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보존형 경계인데, 보존형 경계는 이제 얘가 발산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발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발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해령과 해령의 꺾인 부분 있지? 자, 이 부분은 판의 이동 방향이 달라서 서로 뭐 한다? 어긋나는 경계입니다. 알겠죠? 어긋나는 경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층이 끊겼다 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단층이라고 하는데 보존형 경계에서 생기는 단층은 변환단층. 단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화산 활동이 없어. 그래서 얘랑 얘는 유일하게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화산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이 생기긴 해. 그래서 얘는 지진이 어떤 지진이 생기냐면 천발 지진이 생깁니다. 천발 지진. 됐죠? 자, 요 예로는 뭐다?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 자, 어려운 건 거의 다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보고 우리 지구의 어떤 표면에서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 됐죠? 자, 그 얘는 뒤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친 영향인데 이건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직권의 변화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구의 모습이 변하겠지. 그래서 지형이 변화된다. 자, 그 다음에 기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후가 변화된다. 자, 그 다음에 해일이 생기기도 해. 자, 그리고 심지어는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한테는 인간이나 자연한테는 사회적, 경제적, 자,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 저번에 일본에서 지진 한번 일어났다가 지금 후쿠시마인가? 지금 아직까지도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과 지진의 피해와 이용인데 참고적으로 화산에서 튀어나오는 물질을 화산세설물이라고 얘기해. 자, 근데 화산세설물의 크기가 가장 큰 게 화산암괴, 그 다음에 화산역, 그 다음에 화산재, 화산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력, 재진. 알겠죠? 괴력을 가진 재진이 남자친구 이름이야. 자, 화산암괴와 화산역 중 럭비공 모양으로 생기면 뭐라 부르냐면 화산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화산 활동에서 피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피해는 일단 화산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람과 인명, 재산, 자,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겠죠. 맞죠? 자,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현상들. 자, 그 다음에 화산 기체 있지. 화산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뭐를 유발하냐면 산성비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겠니? 토양한테 영향을 미치겠지. 이 토양한테 영향을 미치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세설물 있지. 화산세설물인데 화산세설물은 용암을 따라서 용암과 함께 어떻게 흐르냐면 지표를 따라 지표를 내려와서 흐릅니다. 흐른다. 자, 그래서 얘가 뭐를 발생할 수 있냐면 산사태를 발생할 수 있어. 산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화산재 있지. 특히 화산재는 뭐를 가리죠? 햇빛을 가리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춥니다. 자, 그리고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안 되기도 해. 결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거를 그냥 나쁘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이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화산재 있지. 화산재가 이제 비와 함께 내려가면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화산가스는 이제 산성비가 되고 그 다음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만 화산재는 토양이 비옥해지는데 얘가 무기 염류가 많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유용한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유용한 광물 자원도 얻을 수가 있어. 또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온천이나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열 발전.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 같은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책으로는 일단은 용암이 흘러나오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주변에 뭐를 쌓아놓냐면 인간이 피해를 덜 받도록 제방을 쌓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을 해.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유인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용암에 물을 뿌려서 용암을 식히는 작업도 해야 돼. 너무 뜨거우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에 식히는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층에 누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지구에 진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걸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진으로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지표면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표면이 갈라지면 말 그대로 도로도 파괴가 될 수 있고 건물도 파괴가 될 수 있고 다리, 교량 이런 것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알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떨어질 수도 있죠. 낙하물. 위에서 뭔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가스관 같은 게 파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파괴를 주고 그 다음에 재산, 인명 피해를 주겠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됐죠? 자, 근데 지진파 뭐 그렇게 뭐 좋진 않지만 자,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데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가 어떻게 있는지 사용할 수 있고 지하 자원 탐사. 자, 이런데 지진파를 이용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책으로는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위성 있지. 자, 인공위성을 가지고 지형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측해서 뭐를 수집한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알겠죠? 그리고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안 무너지도록. 알겠죠? 그리고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인데 화산 분출물 여기에 화산 기체는 대부분이 뭐다?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 이산화황 SO2 요런 것들이 산성 물질이야. SO2 알겠죠? 얘가
빗물과 함께 섞이면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암은 마그마에서 뭐가 빠져나간 거냐면 기체가 빠져나가. 얘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세설물은 화산활동으로 분출되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화산세설물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그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괴, 그 다음에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화산탄은 공 모양으로 생긴 걸 화산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지진이 생겼을 때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가는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규모가 1 커질 때마다 우리 방출하는 에너지가 30배 정도 차이가 난대. 됐죠? 자, 그 다음에 진도는 피해 정도예요. 그래서 규모는 어떤 지진이 빵 하고 터지면 이거를 뭐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규모고, 진도는 피해 정도라서 진원에서 멀수록 당연히 조금 약해지겠죠,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전 세계 판의 경계와 이거 한눈에 보기인데 중요한 부분 표시할게요. 학교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A, B,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C. 자, 그 다음에 D. 자, 그 다음에 F.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E나 H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 자, 여기에서 A, B, C, D, F 많이 나오고, 뭐 G도 묻기도 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밑에 그림에 한번 볼게요. 자, A부터 볼게요. A는 이름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얘기해. 여기가 열곡대인데 얘가 그림 봐봐. 지금 보면 이렇게 커다란 골짜기가 있죠.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열곡대라고 얘기해.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요 위치 기억해 놓으세요. 아프리카판 요쪽에 있어. 자, 여기에서 이름이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열곡대 사이에서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나오는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대화천, 열곡대가 발생한다. 자, 요 위치 A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자, 여기가 갈라져서 뭐가 형성될 수 있냐면 바다가 형성이 돼요. 나중에 여기가 바다가 형성됩니다. 지금도 바다가 형성되고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로 할게요. B. 자, B는 그 유명한 누가 있는 곳이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야.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뭐 하는 곳이냐면 얘가 갈라지는 곳이라면 얘는 갈라지는 곳이야. 얘는 뭐 하냐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자, B에 대륙판과 대륙판인데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충돌하는 곳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충돌하는데 엄청나게 높은 습곡산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습곡산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습곡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이고 얘는 화산이 생기진 않아. 이거는 화산 아니야. 화산이 생기지 않고 습곡산맥이 형성되고 천발에서 중발 지진 이렇게 생깁니다. 자, 요게 B.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주변에 지형이 많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C라고 얘기하는데, 자, C는, 자, C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본 옆입니다. 자, C 내려갈게요. 얘는, 자, 여기 유라시아판이 있고,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있죠, 일본. 일본 열도라고 돼 있는데, 호상 열도. 자, 이렇게 일본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일본은 태평양판과 이게 태평양판이야. 이쪽 오른쪽이. 자, 그리고 유라시아판에 서귀편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그래서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일본 쪽이고 그 다음 여기가 태평양 쪽인데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섭입된다고 해서 섭입이라 하고 일본 해구입니다. 일본 쪽에서 서귀편 경계에서 대륙판 쪽에서 화산이나 지진이나 막 이런 거 많이 생긴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아래로 태평양판인 섭입하는 경계고 화산활동 많이 생기고 그래서 화산섬이 생기는데 그 화산섬으로 일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경계에서 일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이 발달돼 있다. 됐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진이 더 많이 발생되고 일로 가면 갈수록 신발 지진이 많이 생깁니다. 이쪽으로. 알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C. 자, C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순서대로 A, 그 다음 B, 그 다음 C. 됐나요? 자, 이제 D로 갈게요. D. 자, D는 북아메리카가 있고 태평양의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됐죠? 그래서 D 다시 볼게요. 자, D는 다음 페이지에 있네. 자, 여기에서 하나는 태평양판이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얘가 갈라지고 있겠죠. 얘가 산안드레아스 변환 단층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환 단층.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고 있지, 맞지? 자, 그래서 한 판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한 판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하고 판을 기준으로 해서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어긋나는 원래 있잖아. 이런 보존형 경계는 바다 밑에서 많이 일어나거든. 바다 아래에 해령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사진 찍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대륙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야. 되게 유명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는 화산 활동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천발 지진이 생기고 자, 바닷속에서 보면 해령과 해령이 있어. 해령과 해령 요 사이만 뭐라 부르냐면 변환 단층.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앞에 가서 안데스 산맥이야. 자, 안데스 산맥은 여기 이쪽인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건 없잖아, 맞지? 자, 안데스 산맥은 나스카판이랑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자, 서비평 경계에서 생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스카판이랑 남아메리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서비평 경계인데 자, 여기에서는 지층에 흙들이 되게 많이 쌓였나 봐. 지층이 많이 쌓이면서 얘들은 지층이 올라옵니다. 미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막 밀어. 자, 얘가 막 미니까 여기에 쌓였던 지층이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요 산맥 있지? 자, 요 산맥. 자, 요 산맥을 뭐라 부르냐면 안데스 산맥이라고 얘기해. 됐죠? 자, 해양판인 나즈카판이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자, 페루, 칠레 해구가 형성돼. 여기 구멍 있지, 맞지? 자, 요거를 페루, 칠레 해구라고 얘기하고 해구와 나란하게 여기 이 주변에 해구가 있을 거야. 이 주변에 해구인데 해구와 나란하게 뭐가 생겼다? 스콕산맥이 형성됩니다. 자, 항상 섭입형 경계에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생기는데 지진이 종류대로 다 생겨. 여기는 천발, 중발, 그 다음 무슨 지진? 신발 지진까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진원은 대륙판 쪽에서 진원이 깊이가 깊어지고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륙판 쪽에서 많이 생겨. 그래서 이쪽에서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쪽보다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해구 쪽에는 무슨 지진이 생긴다? 천발 지진이 생긴다. 됐죠? 자, E는 나올 수도 있고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인공위성 사진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보이죠? 자, 사진에서 옅게 보인다는 얘기는 움푹 올라왔다는 개념이야.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건 내려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옅게 이거는 완전 대륙 쪽이라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이 대서양이야. 자, 이 부분 대서양인데 대서양 중앙에 한중앙에 지구가 갈라지고 있어.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하는데 자, 너네들이 여기서 알아놔야 될 게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여기가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자,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멘틀이 이렇게 발산하는 발산형 경계를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을 하게 되는데 판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거야. 그래서 거대한 해저산맥인 해령이 발달되고 이 중간에 이름을
열곡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자, 화산활동 아주 자주 생기고 천발지진도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옵션으로 볼게요. 자, 마리아나 해구인데 마리아나 해구는 어디쯤에 있냐 하면 자, 요쪽에 있어. 거의 우리랑 붙어 있는데 요 부분을 마리아나 해구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필리핀판과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밀도가 더 커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자, 여기를 마리아나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필리핀판 아래로 누가 들어간다?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리아나 해구, 요 부분 이름을 마리아나 해구라고 얘기해. 자, 화산활동이나 호상열도인 마리아나 제도. 자, 여기에서 마리아나 제도, 필리핀 맞지? 자, 이쪽에 화산섬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똑같이 천발지진이나 신발지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는 스콕산맥은 발생하지 않아. 같은 해구라도 알겠죠? 자, 퉁가 해구도 위치상으로 보면은 H. 자, H가 어디 있냐면 요쯤 있죠. 여기. 자,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퉁가 해구인데, 자, 퉁가 해구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아래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섭입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화산활동이 일어나 피지, 여기 가보고 싶다, 맞지? 피지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되게 예쁘대. 자,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발생해서 얘들은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랑 성격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알류산 열도라고 해서 북아메리칸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섭입하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위치만 한번 볼게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 여기가 어디지? HI. 자, I. 내가 지금 못 찾나? 요 부분이네. 맞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인데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다? 자,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태평양판, 요게 태평양판이고 요게 북아메리카판인데 태평양판이 이렇게 섭입하는 경계죠. 맞죠? 됐죠? 자, 여기에서도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알류산 열도가 만들어졌다. 일본이랑 비슷한 모습이죠. 맞죠? 자, 이 과정에서 천발지진, 신발지진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열곡대라고 해서 발산형 경계가 육지에 드러나 있는 곳. 뭐랑 비슷하죠? 동아프리카. 자, 여기 있지? 자, 여기 아니네, 위에.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랑 비슷하죠. 맞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발산형 경계가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됐죠? 자,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자, 발산형 경계 육지에 드러나 있는 곳으로 대서양 중앙 해령 위에 있다. 자,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갈라지면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생긴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열곡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행 코스로 많이 유명한 것 같아. 맞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네들이 대충의 내용은 들었으니까 이제 정확히 외우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수렴면 경계에서, 자, 이렇게 수렴면 경계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화산 활동이 많이 생기고 이쪽에서는 별로 안 생깁니다. 자, 여기 파고 들어갔을 때. 자, 이쪽에서 많이 생기고 일로 가면 갈수록 뭐가 깊어진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요 정도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밀도가 작은 곳이다. 이해됐죠? 자, 오늘 1시간 정도의 수업인데 지금 제가 조금 급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콧물도 나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보완해서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찍고, 자, 요 정도의 오늘 약간 이렇게 콧물이 찍찍거리면서 했지만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학원에서 봐요. 안녕.